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기본 개념 강의 마지막 시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통일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경제입니다. 그럼 각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땠는지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승만 정부에서는 먼저 농지개혁,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단행했던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나름 성공을 거둔다고 했었잖아요. 이때 유상매수의 원칙은 이래요. 기본적으로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토지를 3정보로 제한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국가가 매입했습니다. 3정보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3,000평 정도 되는 크기고요. 당장 돈이 없었던 국가는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확인서로 지가증권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유상분배 원칙을 적용해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줬는데요. 이때 땅값은 그 땅에서 나오는 1년 생산량의 150%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고 이를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에 식민지 지주제가 거의 사라지고 농민들은 비로소 자기 땅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유했던 재산은 광복후 국가에 귀속됐는데요. 이러한 귀속재산을 일반인들에게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귀속재산을 사들여 이를 토대로 성장한 기업이 지금의 두산과 한화, SK 등입니다. 모두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이죠. 이 밖에도 이승만 정부에서 중요한 경제정책으로는 삼백산업이 있는데요. 이는 6.25 전쟁 후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이루어진 산업입니다. 이때 미국에게 지원받은 세 가지 물자는 밀과 설탕 그리고 면화였고요. 이 세 가지 재료가 모두 하얀색이라 삼백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또 설탕을 만드는 제당 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하나 있죠. 제일제당. 이 제일제당이 지금의 CJ로 현재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삼성의 뿌리입니다. 놀랍죠? 자, 이렇게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리해봤는데요. 이승만 정부에서는 농지개혁과 삼백산업을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박정희 정부인데요. 이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와 1970년대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 먼저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공업을 발달시켰습니다. 경공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의류와 신발 등을 만들어 파는 산업이었어요. 이러한 경공업의 발달로 국가 경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사실 이 경공업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삶은 정말 고단했는데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15시간씩 일하는 건 기본에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실태는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전태일은 서울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어 분신자살을 했는데요. 이러한 전태일의 희생 덕분에 당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각계각층에 알려졌고 이는 이후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한편 1970년에는 경부고속 국도가 개통됐고요. 농촌 환경의 개선을 위한 새마을운동도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철강, 기계, 조선 등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부 주도로 성장한 기업이 바로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고요. 그 결과 1977년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뤄낸 경제성장, 우리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정말 이러한 한강의 기적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물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일한 국민들의 땀과 노력이 이뤄낸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970년대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보여주던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978년에 있었던 석유파동인데요. 이러한 석유파동은 사실 1973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중동의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오히려 5일 달러를 벌어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만 78년도의 2차 석유파동은 정말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1980년대 중반부터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의 시대가 열렸고요. 이때부터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때가 전두환 정부 때였는데요. 이때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어요. 요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밖에도 김영삼 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등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한 무역정책에 결국 외환위기를 맞았고요.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IMF 사태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외환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요. 김대중 정부는 이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기업과 금융의 개혁은 물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고요.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우리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한 금모으기 운동에서는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를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우리는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대중 정부 말기엔 자유무역 협정인 FTA가 한국과 칠레 간에 체결됐고요. 이러한 FTA가 확대되며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의 과제인 통일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남북 간의 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완화되며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1971년 당시 중앙정보 부장이었던 이우락이 평양에서 비밀리에 김일성을 만났고요. 마침내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3대 통일의 원칙은 자주와 평화, 민족의 대단결인데요. 이는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됐는데요. 아쉽게도 이때 이러한 통일을 위한 노력들은 남북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한은 유신헌법이 공포된 거고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란 이름으로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된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는 드디어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그동안 이념의 차이로 벌어진 전쟁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이산 가족들의 만남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인 1980년대 말에는 세계적으로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남북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고요.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및 상호 불가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을 향한 활발한 움직임은 김일성의 죽음으로 잠시 중단됐고요. 이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해 북한과의 관계를 완화시켰잖아요. 이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북한을 방문하는 솥대방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됐고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금강산 해로관광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6월 최초로 남북한 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남북 간부들의 만남은 이뤄졌었지만 남북의 정상이 만난 건 이때가 최초였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이러한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의선이 복원되고 개성공단이 건설됐으며 금강산 육로관광 역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발했던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도 지속되어 노무현 정부 때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북관계는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통일 문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겠죠?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통일 문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완강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달려오신 모든 분들 한능검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험 전 기출 분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강의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